전쟁이 끝나면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안녕하십니까? 35년간 전 세계 총성이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던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먼지 자욱한 도로에서, 이라크 바그다드의 불타는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폭격 속에서 저는 항상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총성이 멈추는 순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돈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단순히 군사 충돌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박하는 이 순간, 트럼프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질문.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전쟁 폐허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왜 이 모든 것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저는 그 냉혹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40대 가장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시지요? 70, 80, 100세 어르신 여러분, 세상이 다시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 불안하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슴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라는 변수.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거래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트럼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긴장은 트럼프라는 인물을 빼고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이전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의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거래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념 대결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패권입니다. 이란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배제될수록 미국의 셰일 오일과 가스 수출 경쟁력은 올라갑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산 수출 확대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주변 국가들은 더 많은 무기를 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 사는 무기의 상당 부분이 미국산입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이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동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오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금융 패권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 자본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달러입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정리하면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할수록 에너지, 방산, 금융에서 미국이 이익을 봅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전후 경제수혜국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후 경제수혜국 탑5. 역사가 증명하는 패턴.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2003년 이라크전 이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매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정확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이익을 받는지를 분석하면 다음 전쟁 이후에 누가 이익을 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 인도입니다. 중동의 빈자리를 채울 거대한 입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원유를 보이콧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달랐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국제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제해서 유럽에 팔았습니다. 전쟁 중에 인도 정유 기업들의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인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편의 물건을 판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인도는 같은 전략을 쓸 것입니다. 이란이 배제되면 중동 에너지 공급망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공급 루트의 중간에 인도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 후 재건 시장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가 그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전쟁의 승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팔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인도입니다. 그러나 인도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고부가 가치 기술 산업에서 인도는 아직 한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회와 연결됩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위, 폴란드와 동유럽입니다. 자유진영의 새로운 변기창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던 날,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은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방어를 미국에 의존했다. 그 이후 유럽의 국방비 증가는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는 단연 돋보입니다. 폴란드의 현재 국방비는 GDP 대비 4%입니다. 미국 나토 기준이 2%인데 폴란드는 그 2배입니다. 세계 1위 수준입니다. 폴란드는 그 돈으로 무기를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무기를 살까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쌉니다. 독일 무기는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프랑스 무기는 기술 이전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 금액만 수십조 원입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미국 M1 에이브럼스 전차 한 대 가격으로 K2 전차 2대를 살 수 있습니다. 성능은 동급 또는 그 이상입니다. 둘째, 납기가 빠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생산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문하면 빠르게 납품됩니다. 셋째,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현지에서 함께 생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에게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방산 산업 육성의 기회였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럽의 공포는 더 커집니다. 유럽의 공포가 커질수록 폴란드와 동유럽의 국방비는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한국 방산 기업으로 흘러옵니다. 3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전쟁 후의 거대 건설 시장입니다. 여러분, 네옴시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길이 170km의 직선 도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수천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사우디가 이런 투자를 할까요? 석유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석유 이후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투자 시장에서 어느 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따낼까요? 이란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면 그 돈은 건설로 흐릅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중동에서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부터 시작된 그 신뢰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스마트 시티 기술, IT 인프라, 에너지 플랜트 기술까지 갖췄습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는 순간 한국 건설의 봄이 다시 옵니다. 2위, 미국입니다. 에너지, 금융, 방산의 절대 패권입니다. 미국을 2위로 놓은 것에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미국이 1위가 아닌가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입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이란의 원유가 시장에서 배제되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면 유가가 오릅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더 비싼 값에 원유를 팝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너지 생산 규제 완화입니다. 그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방산입니다. 이스라엘에 공급되는 무기,
사우디에 판매되는 방공 시스템, 동맹국들이 구매하는 첨단 무기, 이 모든 것이 미국 방산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금융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자본이 달러로 몰립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위가 아닐까요? 미국은 이미 강대국입니다. 이미 패권을 가진 나라에게 전쟁은 유지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1위는 도약의 기회를 얻는 나라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나라. 그것이 바로 1위입니다.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35년간 전 세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전쟁이 끝난 뒤 가장 빠르게 기회를 잡는 나라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가장 주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K방산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14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5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비교해서 성능은 대등하고 가격은 절반입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입니다.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교됩니다. FA-50 경공격기는 최신 전자전 장비를 갖춘 가성비 최강의 경공격기입니다. 이 무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고 빠르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전 세계가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무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이유, 반도체 패권입니다. 현대 전쟁은 반도체 전쟁입니다. 드론 한 대를 만드는데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AI 전투기, 사이버 전쟁 시스템, 모두 반도체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 이상을 한국이 생산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무기 수요가 늘어납니다. 무기 수요가 늘어날수록 반도체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 이익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흘러옵니다. 세 번째 이유, 조선 산업의 부활입니다.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 대체 수송로를 찾아야 합니다. LNG 수송선, 원유 탱커, 군함, 이 모든 것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전 세계 LNG선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에너지 수송 수요가 늘어날수록 한국 조선 산업은 호황을 맞습니다. 네 번째 이유, 재건 시장의 경험입니다.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스스로 재건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약 450배 성장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재건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안다는 것. 이것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경험입니다. 중동 재건 시장이 열릴 때 그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지정학적 위치의 역설입니다. 한국은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누군가는 이것이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35년 취재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최강의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어느 진영에도 완전히 편입되지 않으면서 모든 진영과 거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는 동맹으로 협력하고,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중동과는 방산과 건설로 거래합니다. 어느 나라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인의 자부심,
우리는 충분히 위대하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 원고를 쓰면서 몇 번이나 눈물이 났습니다. 100세 어르신들 기억하시지요? 전쟁통에 미군이 주는 초콜릿 하나에 울고 웃던 그 시절을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그 시절에도 자식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70, 80대 어르신들 기억하시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그 시절을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일을 멈추지 않으셨지요. 그 땀방울이 오늘의 K방산을, K반도체를, K조선을 만들었습니다. 4050 세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1997년 IMF 때 금모으기 하며 눈물 흘리던 그 밤을요. 결혼반지를, 돌반지를, 금메달을 들고 줄을 서던 그 새벽을요.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CNN은 생중계하다 기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전후 경제 수혜국 1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요? 전쟁 위기라고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기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 방산 기업을 찾아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삼성 반도체를 주문합니다. 유럽 조선사들은 한국 기술에 러브콜을 보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는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총성이 빗발치는 중동의 아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거실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흐름을 읽는 눈을 가져라.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경제적 이익을 얻을 나라 탑5. 5위 인도, 4위 폴란드와 동유럽, 3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미국, 그리고 1위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이 1위인가? K방산의 폭발적 성장, 반도체 패권, 조선 산업의 부활, 재건 시장의 경험, 지정학적 위치의 역설. 이 5가지가 맞물려 대한민국은 전후 가장 크게 도약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면 무섭습니다. 전쟁, 경제위기, 물가 상승. 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IMF의 충격 속에서,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일어납니다. 둘째, 흐름을 읽으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방산, 반도체, 조선, 건설. 이 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지켜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셋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낸 이 나라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K방산을 자랑하십시오. K반도체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세상도 우리를 더 높이 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쟁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역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항상 더 강해졌습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나라의 주인입니다. 잿더미에서 기적을 만든 어르신들의 후손입니다. IMF를 이겨낸 저력의 상속자들입니다. 전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모여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긍정의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